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숙희 교수입니다. 본 교육은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 중에서 인간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명윤리와 법률,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소개, 연구과제 접수 방법, 서식 작성 시 고려사항, IRB 심의기간, IRB 사무국 안내입니다. 첫 번째 생명윤리와 법률을 살펴보죠. 인간, 크게 보면 인류와 생명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실무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 존엄과 인권 보호는 기본 원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윤리의 말살 또는 생명 존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권 보호가 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의료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유대인 학살과 손상이 이루어졌고요.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생체 실험, 또 일본의 경우는 마루타 등으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말살이 자행되었었죠. 그래서 종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생명윤리 준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원칙이 발표되었고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우리도 생명윤리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나아가 생명윤리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모든 연구자가 연구윤리와 더불어 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그 필요성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윤리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 대상자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의 의사를 밝힐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행 금지 선행의 원칙은 이익을 주어야 하고 해가 있을지라도 이익보다 해가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생명 존중이 반영되는 것이겠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의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과학의 이름이건 치료의 이름이건 평등하게 배분되는 즉 공의, 정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의 초안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5년에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2005년 황우석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을 다루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윤리, 법령의 강화,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이제 명명을 하며 이제 개정 공포되었고요. 이때부터 인간과 인체 유래물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또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심의, 그리고 승인을 득하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 대상 연구, 연구 대상자, 인체 유래물, 인체 유래물 연구 각각의 정의가 분명해져야 이거는 심의 대상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요. 인간 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적 처치
또는 질문지를 통해서 그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 면담을 하는 것, 관찰을 하는 것,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 대상 연구에 속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자가 연구 대상자가 되겠죠. 인체의 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체 유래물 연구는 이러한 인체 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충남대학교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13년 이후부터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웹사이트를 보면 irb.cnu.ac.kr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연구가 인간 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인 경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심의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법령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연구 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성,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의기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를 모두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접수된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대상자의 동의 절차의 적법성, 안전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다룹니다. 그 외 오른편에 보면 오늘과 같은 연구자, 종사자 교육, 취약 대상자 보호 대책 수립, 윤리 지침 마련, 그리고 본교에서 수행되는 연구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께 유의할 사항으로 꼭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소속된 구성원 중 인간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 수행 전에 과제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단위 연구 과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등 인간대상 인체 유래물 연구 과제에 대한 국가 단위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 수행 후에 그때 이거 받는 거 놓쳤어요. 사후 승인 요청합니다. 사후 승인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절차 흐름을 보면요. 접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크게 심의 절차는 정식 심의, 신속 심의, 심의 면제로 구분합니다. 정식 심의는 정해진 심의 일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고, 신속 심의는 해당 과제가 전문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즉시 심의가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심의 면제는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지만 인간 대상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심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역시 심의를 별도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심의 결과를 보여지는 바 같이 승인,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재심의, 그 외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승인의 경우에만 연구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재심의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하여 요구된 보완 또는 조건을 충족함을 승인받았을 때, 즉 다시 심의 결과 통보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구과제 접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b.cnu.ac.kr로 들어가서 현 가입, 로그인, 과제 접수 단계를 거칩니다. 게시판에 가면 표준 운영 지침 서식 모음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준수하여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신규 연구 과제의 경우 인간 대상 연구에 필요한 서식들입니다. 여기 보면 서식명이 있고 서식 번호가 있지요. 그래서 이 관련 어떤 서류를 내가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서식은 무엇인가, 다 파일들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심의 의뢰서 신청을 눌러서 주요 연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 입력 창이 뜹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 것에 각각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연구계획 요약서 이 두 번째만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서식 작성 시 고려사항으로 공통사항은 정해진 서식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의 연구 과제, 학위 논문의 경우도 있고 단독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의 경우 연구 책임자는 지도교수님이, 연구 담당자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되는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절차, 서식, 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구 과제 신청 시 그 연구 책임자 이름으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연구 계획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수행 장소, 연구 기간, 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 연구 방법, 평가 기준 항목 방법, 분석,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과학성, 윤리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책임자, 연구 지원 기간,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고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내가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글을 적고 있든가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연구 계획서에 물론 모집과 연구 절차를 쓰지만 이 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설명문 및 동의서에 적은 내용이 일관되게, 즉 일치하는 기술을 하기 바라며 대상자 모집 과정, 동의 과정,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 설명의 기회, 사전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잘 작성하시고 이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안전, 실험실 연구, 또 외부 환경, 즉 지역사회, 시설, 이런 다양한 학교 여러 곳에서 할지라도 대상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가, 이익은 있는가, 위험 대비 이익이 훨씬 더 큰 것인가, 위험할 때 어떻게 내가 대책을 세우고 보상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의 위험도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예를 들어 설문지, 행동 관찰 이런 거는 최소 위험으로 봅니다. 최소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 수준은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의 연구가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심의 의뢰서 작성 시에 그 체크하는 항목에서 여러분이 자가 답변을 하실 수 있고 심의위원 역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지금 발효되어서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하는 자료와 정보를 무엇을 하는지, 그러한 것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이나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식별 정보, 건강 상태와 같은 민감 정보, 이런 부분은 왜 수집해야 되는가? 또 수집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이용 기간과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폐기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고 적절한가? 특히 대상자에게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는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 직후 폐기하는가를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취약한 환경의 연구 대상자. 취약한 대상자는 연구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개인이나 그룹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군인, 학생, 시설 수용자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대상자를 연구에 포함할 경우 이 연구 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이들에게 예견되는 위험이나 이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부가적인 보호 장치, 또 동의 과정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그리고 이들의 안전, 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동의 능력 평가,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 계획서 내용이 축약되어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준수하시고 설명문 항목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이 내용들이 다 연구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여 잘 넣어주시고 18세 미만 연구 대상자 또는 취약한 대상자의 경우 대리인을 이용한 설명문, 대상자를 위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IRB 심의 기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접수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심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정식 심의로 갈 건지, 신속 심의로 갈 건지, 그 부분이 약 1주 이내에 걸리고요. 그래서 심의 배정이 되면서부터 1차 심의 결과 받는데 약 2주가 걸립니다. 그때 승인을 받으시면 좋은데 보완 후 재심의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2차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연구자가 회신을 빨리 할수록 2차 심의가 빨리 시작될 수 있겠죠. 또 그때에서 또 그 다음 심의 결과를 받는데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2차 심의까지 간다는 전제로 짧게 한 달, 조금 더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규 심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 역시 심의 회의 1회 심의 결과를 받고 회의록 승인을 받는 그 절차가 필요해서 약 2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IRB 사무국의 업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전화를 받는 순간 누군가의 연구 과제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에게 전화 문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만 받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서류 관련 업무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는 821-5293이고요. 전화 문의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문의 관련 사항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구자이고 그 사무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돕고자 존재하는 귀한 상호 그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윤리 관련 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인격 존중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또 답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본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